보시죠. 다음 15강의 2번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오타가 나네요. 문화는 사회적 인식에, 오타니까 이것만 좀 고쳐주세요.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한 요소랍니다. 자, 사회적 인식이라는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그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길 가다가 고양이를 뭐 버리고 갔어. 예를 들어 자기가 기르는 거를. 그러면은 어떤 문화에서는 막 저 망할 놈 막 어쩌고저쩌고 이럴 수 있지만 또 어떤 문화에서는 아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전반에 대한 인식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은 사회 세계, 여기서 말하는 사회 세계라는 건 결국 사회적 인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적 인식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회적 인식이 다르다. 똑같은 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와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죠. A factor that influences social cognition. 자,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문화랍니다. 이어서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회적 세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당연하겠죠. 문화마다 생각이 다르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이 요청했습니다. ask 나오면 ask 목적어 투부정사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래에다 뜻을 써놨는데 ask 목적어 투부정사는 목적어한테 투부정사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근데 투부정사가 좀 길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 투부정사 부분을 보면 여기에 lead라는 부분과 여기에서 judge라는 부분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judge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태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태 주의, 알겠죠? 여기에서 judged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여기 얘랑 짝이기 때문에 똑같이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자, 연구원들이 뭘 요청했냐면 이 미국 사람들이랑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 둘 다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 투부정사 내용은 뭐냐면 read a series of sentences. 어떤 일련의 문장을 읽어달라고요. 어떤 문장이냐면 describing a person's behavior.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일련의 문장을 읽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판단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뭐를 판단하냐? Whether this person had a given trait. 이 사람이 주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한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판단해 달라 했대요. 자,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자, 문장 보시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한 문장에 쓰여 있었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He took his first calculus test when he was 12. 자, 그가 12살이었을 때 첫 미적분학 시험을 봤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위에서 말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이죠. 이 사람이 12살이었을 때 미적분학 시험을 봤다. 행동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특성을 판단해 달라고 한 거니까 특성을 어떻게 했답니까? And the trait they reacted to. 그들이 반응한 특성은 바로 뭐다? smart가 돼요. 똑똑하네. 이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Another sentence. 자, 또 다른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녀가 웨이트리스를 위해서 25%의 팁을 남겨놨답니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반응한 특성은 뭐였다? generous였대요. 관대한, 너그러운 이랬답니다. 자, 그러면은 as predicted 여기가 이제 마찬가지로 시점 전환되는 거니까 잘 받으시고요. 이게 좀 중간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읽고 나서 설명을 해줄게요. 예상했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made a trait judgment, 그러니까 특성 판단을 내렸답니다. Much more quickly, 훨씬 더 빨리 특성 판단을 내렸대요.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 여기서 did가 가리키는 거는 그 특성 판단을 하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성 판단을 하다.
그러니까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이 특성 판단을 내린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판단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나왔던 두 개의 예시를 보자면 그들이 반응한 특성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각각의 그들은 누구냐면은 미국 사람들과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 둘 다를 말하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둘 다 그 사람이 관대하다고 했다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렸대. 근데 어떤 거에 차이가 있었다? 속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겠지. 속도의 차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얘 똑똑하네. 뭐 예를 들어서 얘 되게 너그럽네 라는 판단을 빨리 내렸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미국 사람들이 더 빨리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이게 뭘 나타내냐면 뭘 반영하냐면 미국 사람들의 강한 경향을 반영한답니다. 어떤 경향이냐? To emphasize the role of traits in leading to behavior.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특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강한 경향이래요.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 넘어가 볼게. 자, as well as는 뿐만 아니랍니다. 뭐뿐만 아니라 the tendency of those 사람들의 경향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위에서 지금 미국 사람들의 경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노즈가 가리키는 건 멕시코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멕시코계 미국인. 자, 그럼 멕시코계 미국인의 경향도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멕시코계 미국인의 경향이 어떠냐면요. From collectivistic cultures. 그러니까 집단주의적인 문화 출신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미국이 집단주의인가요? 미국 사회가? 아니요. 미국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근데 여기서 집단주의적인 문화 출신 사람들이니까 얘네가 멕시코계 미국인이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야겠네. 그 밑줄을요. 이만큼의 사람들. 근데 여기서 to take situational factors into account. 여기에서 내가 이 형용사수식을 잘못 표시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도즈예요. 도즈.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단어를 또 써놨는데요. take into account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take into account 아래 써놨는데요. 뭐를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는 그런 멕시코계 미국인의 경향뿐만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강조하는 그런 미국인의 경향 또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정리해서 써보자면은 자, 일단 글의 주제는 뭐냐면은 문화마다 사회적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야. 근데 예시로서 말한 게 뭐였냐면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는데 뭐 예시 실험 내용을 생략할게요. 결과만 보겠습니다. 이게 결과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미국인이 훨씬 더 빨리 특성 판단을 내렸다라고 했잖아요. 얘 똑똑하네. 얘 되게 너그럽네. 이걸 훨씬 빨리 했다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요 특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특성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본문에서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어떻다? 상황적 요인을 고려한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애매할 수 있는 말이 특성 역할을 강조한다라는 말 그리고 상황적 요인을 고려한다는 말. 이 말이 이제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특성 역할을 강조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의 그 아까 예시에서 보면은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게 칼큘러스 테스트라는 것과 12살이라는 거 이런 키워드가 있죠. 아래에서는 어떻습니까? 25%의 팁을 남겨놨다라는 게 어찌 보면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특성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미국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인식은요. 그러니까 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12살 때 이거를 풀었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야. 또 이 사람은 관대한 사람이니까 팁을 이렇게 많이 남겨놨겠지. 그러니까 이 특성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거야.
됐어? 여기서 말하는 smart나 generous 이게 특성이야. 이게 특성. 됐어? 어떤 사람의 성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야. 미국인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키워드들만 딱딱 보고 얘 이런 특성이네, 쟤 저런 특성이네 이게 빨리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어떠냐면요. 상황적 요인을 고려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상황적 요인이라는 건 예를 들어볼게요. 본문에는 없는 말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뭐 둘 다 수학 선생님이니까 뭐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수학에 대한 어떤 영향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래도 애는 똑똑하긴 하네. 어쨌든 12살에 뭐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똑똑하긴 해.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인 거를 다 고려하다 보니까 똑같은 답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더 걸렸던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얘 같은 경우도 그녀가 웨이트리스한테 팁을 25%나 남겼네. 왜 그랬을까? 얘가 뭐 그날 뭐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아니면 뭐 보너스를 받았나?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거를 고려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이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부라는 건 이 사람의 환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이런 겁니다. 특성 역할을 강조한다. 상황적 요인을 고려한다. 결국에는 얘는 개인주의적인 거죠.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는 성향이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성향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얘는 집단주의적 성향이라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거죠.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얘네 문화에서는 이렇고 얘네 문화에서는 이러니까 얘네는 특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특성을 가지면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런 역할을 강조하는 거고 얘네들은 특성과 상관없이 아무리 관대한 사람이라도 이런 환경에 주어지면은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어. 이런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엔 문화적마다 똑같은 거를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문화가 사회적 인식에 끼치는 영향이 바로 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16강의 2번입니다. 보시면 패턴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설명, 요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중요한 문장은 요약입니다. 요약. 여기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낼 수 있을까? 요 부분을 빈칸을 내는 거예요. 됐어요? 요약하는 부분을. 아니면 얘를 없애버리고 요약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을 아예 마지막 문장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진짜 고난도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소재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설명 1에서 보면 모든 문화권의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언어를 습득한답니다. 자, 놀이를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 됐어요? 이 놀이와 언어 이걸 봐야겠네. 두 번째, 애들의 언어 놀이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방금 전에 읽은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언어 놀이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보자면 놀이를 통해 발달하는 애들의 언어 습득 이거랑 정신적 능력 발달은 애들이 현재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애들이 놀이를 통해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문화에 따라 다르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의 언어 놀이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글을 읽어봐야겠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어휘력에 대한 거에 영향을 받는 건지 아니면 습득 속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건지 뭐 그건 아직 몰라요. 어찌됐든간 얘도 역시나 뭡니까? 애들의 언어 습득 능력은 문화마다 다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Children in all cultures 모든 문화권의 아이들은요 acquire languages through play 놀이를 통해 언어를 습득합니다. 우리 애도 그렇고요. 자, their earliest production 가장 초기 그들의 가장 초기의 생산입니다. 어떤 생산이냐? 언어와 같은 소리인데 cooing, bubbling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구구구구 소리 내는 거고 얘는 옹알이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어떤 언어와 같은 소리 그리고 첫 단어.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처음으로 하는 말. 엄마, 아빠 이런 처음으로 하는 말. 자, 이런 거에 가장 초기의 생산이니까 가장 초기,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게 항상 놀면서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야. 놀면서 나오게 된다. 됐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애들이 뭔가 처음으로 말을 하거나 처음으로 옹알이를 하는 그 결과물은 놀다가 나오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언어 습득은 놀이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한번 하는 거죠. Later, 나중에 애들은 놀면서 놀듯이 리허설을 한답니다. 리허설은 뭔가 연습을 하는 거죠. 예행 연습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애들이 예행 연습을 하는데 더 복잡한 언어 구조들을 예행 연습한답니다. 때때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In monologue when alone.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in monologue, 독백으로. 모노로그는 이제 혼자 말하는 거거든요. 이 모노가 1이라는 뜻이고 로그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이얼로그.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혼자 말하는 거 독백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애들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애들이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이게 과정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들은 놀이를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라고 일단 큰 틀을 먼저 설명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초기 과정에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초기 과정에서도 놀면서 익히게 되고요. 약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애들이 더 복잡한 언어 구조들을 배울 거 아니냐. 그치? 처음에는 그냥 엄마, 아빠 이 정도만 말하다가 이제 엄마 나 물 줘. 뭐 이렇게 좀 뭔가 말이 진화될 수 있잖아요. 구조가 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엔 뭐야? 애들이 그냥 장난치듯이 리허설을 하다가 보면서 발달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But 그러나 자 여기에서 시점이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설명 2라고 써는 겁니다. 시점 전환 써주세요. 시점 전환. 자 그러나 물론 their language play 그들의 언어 놀이는요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답니다. 자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다음 내용 가볼게요. 보시면 infants gradually restrict their bubbling. 자, 유아들은 gradually 점차적으로 restrict 제한합니다. 뭐를 제한을 거느냐? 그들의 옹알이를 제한한대요. 옹알이를 제한한다는 건 얘들아 점점점 애들이 발달하면서 옹알이를 안 한다라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그렇죠? To the phonemes of their native language라고 나오는데 그들의 모국어의 음소로 그들의 옹알이를 제한한답니다. 여기서 음소라는 게 뭔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아래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언어에서 의미 구별 기능을 갖는 음성상 최소 단위랍니다. 의미 구별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은 이제 한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능이 있고 불가능이 있어. 그러면 이제 가능이라는 거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불가능은 불과 가능인데 이게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 불이 있냐 없냐가 이제 이게 있으면은 이런 의미고 없으면 이런 의미고 이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단위를 우리가 음소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 SIP에 쓰여 있는 이제 S와 ZIP에 쓰여 있는 Z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음소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의 이제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미의 단위 쉽게 말하면 잘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든간 그들의 모국어의 음소로 그들의 옹알이를 이제 제한한다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play 논대요. with 가지고 논답니다. 그 단어들과 문법적 구조랍니다. 그 언어의 문법적 구조 이런 걸 갖고 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애들이 아까 저 앞 문장에서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자라면서 이제 옹알이를 점점점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문화권에 맞는 언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 문화권에 맞는 그 언어의 음소 그리고 그 언어의 어법적인 규칙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문화권의 단어가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걸 갖고 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문화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하자면
우리말 같은 경우는 언어의 순서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순서가 중요하진 않죠. 우리말은 조사가 중요하잖아. 은는이가, 을를, 다 이런 말이 중요하잖아. 그렇지? 근데 영어는 순서가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미국의 애기는 순서를 아무래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제 언어를 이제 그걸 갖고 놀면서 하는 거야. I love you랑 you love me랑 다른 건가? 아니 you love I라고는 안 그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지가 그냥 이렇게 순서를 기준으로 해갖고 하는 거겠고,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엄마는인지 엄마를인지 엄마에겐지 막 이런 식으로 조사를 갖고 문법적 규칙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어서 볼게요. 좀만 올릴게. 자, 모든 아이들은요 어디에서나 또한 engage in 참여합니다. 구조적 놀이에, 그러니까 만들기 놀이에 참여하는데요.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exercise라는 단어는 운동하다 말고요 발휘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능력을 발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발휘합니다. 여기서 exercise이라는 분사 구문 나와 있는 거 잘 받으시고요. ing형이죠. 능동형입니다. 능동형이기 때문에 뒤에 the crucial human skill이라는 목적어 나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를 발휘하는 거야. 이 발휘하는 주체는 당연히 children, 아이가 되겠죠. 아이들. 됐죠? 그렇게 함으로써 애들은 중요한 인간의 기술을 발휘한다는 거야. 그 기술이 뭐냐? of building things. 그러니까 뭔가를 구축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인간의 기술을 발휘한다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내는 기술이란 게 뭐야? 아까 뭐라고 했어? 아니 애들이 그냥 단어 막 구조, 단어 만들기 놀이 막 이런 거 한다며. 애들 자기 문화권에 맞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만드는 거에서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야? 바로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창조의 능력. 그렇죠? 이런 건물을 만들고 스마트폰 만들고 마우스 만들고 시계 만들고 전부 다 뭔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위대한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의 시작이 어디다? 언어를 만들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야. 단어 만들기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휘한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그러나 what they build,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depends on, 뭐에 따라 다르다? 똑같은 말 나오겠죠?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보는 것에 달려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문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주변 세상에 있는 거를, 그들 주변 세상에서 그들이 본 것에 영향을 받겠죠. 그들이 본 것. 그렇죠? 아니 내가 주변에서 본 게 이거고 내가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게 이런 거니까 당연히 이걸 가지고 뭔가 언어를 만들고 그 나중에 이제 뭔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문화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Children everywhere. 자, 애들은 또 어디에서나 놉니다. In ways,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이냐? that 나왔는데 여기서의 that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버렸죠?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노냐면 발휘하는 방식으로. 뭘 발휘하냐면 human mental capacity. 자,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놀이를 합니다. 어떤 정신적 능력이냐? of imagination and reasoning. imagination, 상상력. reason은 동사로서 쓰이면 추론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추론하는 능력이겠죠. 이런 정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들로 또 놀이를 한답니다. 그러나 the scenes they imagine, 그들이 상상하는 그 장면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놀이에서 뭔가 리허설하는 아이디어 또한 문화에서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문장이랑 앞 문장이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나온 문장은 약간 좀 가시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눈에 보이는 거. 왜냐면은 뭔가를 만든다고 했잖아. 만드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음에 언어를 이제 놀이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데 그 언어를 갖고 노는 것, 즉 언어로 뭔가를 만들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 그게 발달이 돼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인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기여를 하게 된다. 오케이?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영역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겠죠. 정신적인 영역이 뭐야? 뭔가를 상상하고 추론하고 이런 걸 거 아니야. 이 상상하고 추론하는
이런 정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도 노는데 결국에 네가 상상하는 게 있고 네가 뭔가 그런 거를 리허설 해보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결국에 애들이 눈에 보이는 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든 간에 뭔가 그런 언어 놀이, 그러니까 언어를 갖고 노는 거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 얘기를 2번 한 거예요. 2번.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문이 있는데 이 요약문은 이제 제가 쓴 게 아니고 이 16강 자체가 애초에 이제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온 요약문입니다. 문제에서 나온 요약문인데 자, 어떻게 나왔냐? 애들은 언어를 습득하고요. 그리고 그 기술들을 이제 연습한답니다. 어떤 기술이야? 뭔가를 만들고 상상하는 거. 방금 전에 나온 거죠. 뭔가 물리적으로 만들고 뭔가를 상상하는 그런 기술들을 연습합니다. 뭐 하면서? 놀면서요. 놀면서.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뭘 나타내느냐?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반영하겠죠. 당연히. 어디에서? 그들 주변의 세상. 즉 그들 문화에서요. 됐나? 그들 문화에서 겪은 것들을 기반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글은 주제 및 요약으로 한번 써보자면 애들의 언어 습득, acquisition, 습득입니다. acquire의 명사형이에요. acquire. 이게 이제 동사로 습득하죠. 자, 애들의 언어 습득과 mental development through play,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 하는 놀이를 통해 발달하는 애들의 언어 습득 그리고 정신적 발달 이런 거는 are influenced by their culture, 그들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까지 화요일 날에 제가 이제 보충을 할 건데 귤이 이번에는 혹시 안 하지 않냐? 다음 주 화요일은? 그거 꾸면 돼요? 안 해요. 이번 그치? 주 다음 주 안 해요. 그치? 잠깐만 이번 주 안 했다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보강을 늦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다음 주는 그죠? 그렇게 하죠. 일단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요 7시 반까지 오세요. 알겠죠?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카톡으로 써줄게요. 또 막 시간 착각해서 막 늦게 오지 말고 내가 지금 써줄게. 잠깐만. 다음 주 화요일이 10월 13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3일 화에는요 등원 시간은 7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7시 반까지 소리. 그래서 테스트는 7시 반에서 8시 반에 실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업을 8시 반에서 10시 이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에 이 시간 잊지 말고 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따 내가 숙제를 보내주겠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 워크북은 여러분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최대한 끝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알겠죠?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니네 학교에서 시험범위를 늦게 알려줬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일단 워크북을 최대한 마무리를 다 하고 그래야 이제 제가 뭐 변형 문제를 주던지 말든지 할 테니까. 왜냐면은 워크북도 안 해본 상태에서 변형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워크북은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최대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변형 문제랑 이런 것도 아마 목요일 날쯤에 제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진도 나가고 이런 거. 아시겠죠? 자, 고생들 많이 했다. 테스트 못 본 거 있으면은 마저 마무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가도 돼.